지구과학 수업하는 이세경입니다. 예, 서울대학교 졸업했고요. 현재 다원교육 시대인재 세움에서 관련된 여러 수업 진행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재종반을 나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아니 오프라인으로만 대주동 수업하고 모의고사 검토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먼저 여기 QR 찍으시면은 제 그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이 되니까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해 주시면은 그 뭐 수업 커리 안내라든가 아니면 기타 진행들 다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크게 세 가지로 어떤 과목이고, 예, 내신으로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예, 수업의 특징이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수능에서.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일 많은데 점수가 조금 잘 안 나왔어요. 예, 재작년까지는요. 예, 재작년이 아니라 전해까지는 예, 꽤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표점에서도 굉장히 이득을 보는 과목이었는데 재작년 기점으로 좀 쉬워졌습니다. 쉬워졌는데 이 문제는 이제 작년 수능에서 마지막 페이지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마지막 페이지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는데 앞에 세 페이지가 쉬웠어요. 그래서 학생들 기억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남아있지만 의외로 1컷은 그렇게 낮진 않았습니다. 예, 앞에 세 페이지가 쉬웠고 마지막 페이지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는 쉬워지고 있는 과목인 건 맞는데 여전히 좀 까다롭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구과학을 이제 어떤 과목인지 방금 전에 이제 선택자 수를 말씀드렸고 이제 과목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자면 보이시는 차례 자체가 지구과학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 선택 과목하고 다르게 단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한 단원당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이제 두 단원이 모여가지고 한 단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한 단원의 주요 개념들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하면 되는데 내신은 하나하나 이제 앞에서부터 쭉 나가다 보니까 개념들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많아지면서 챙겨야 될 게 많아집니다.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4등분 하셔가지고 중간 기말 잘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 설명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 이렇게 쭉 진행이 될 텐데 이 단원의 난이도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크게 대단원으로 1단원, 2단원, 3단원인데 성격은 다르고요. 그래서 앞단원의 내용이 뒷단원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완전히 성격이 평이한 단원인데 하나의 단원 안에서도요. 앞부분보다 뒤가 어렵고요. 앞보다 뒤가 어렵고 앞보다 뒤가 어렵고 지금 이제 기말 그 겨울방학 특강 학생들하고 마지막 여기 통과하고 있는데 마지막 우주 단원은 물리 내용이에요. 예, 계산이 등장을 해요. 학교 시험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가는 동안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설명회를 들으시는 이제 어머님들의 관심사는 요 시험이잖아요. 첫 번째 중간고사.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중간고사가 생각보다 쉽게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 고득점자들이 많아요. 근데 내신 관리라는 거는 등급 관리인데 물론 이제 뒷단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에서 1학기 때 조금 못 봤어도 뒤에서 만회할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왕 등급을 관리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쭉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원이 쉽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고득점이 많이 나와가지고 첫 시험 삐끗하게 되면 내신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험은 이 뒷시험은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건데 첫 시험은 아예 거의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고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빠른 학생들은 12월부터 이제 그 지구과학 공부를 미리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많이 대비한 시험이에요. 시간상으로. 가장 많이 대비했고 단원의 난이도도 제일 낮으니까 의외로 첫 시험이 제일 쉬울 수가 있고 쉽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입니다. 예, 첫 중간고사가. 중간고사의 그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인데 이왕 한 거 예, 조금 더 해가지고서는 만점을 목표로 해야지만 1년 관리가 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강의 표준 시간표 예, 화면하고 유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설명할 때 이런 거 잘 안 넣었는데 다른 분들도 다 나오셔가지고 저도 넣어봤어요. 저도 이런 거 봤는데 그동안 안 넣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좋은 성적 받았던 학생들의 평들을 실어봤고요. 예, 두 학교에서 전교 1등이 나왔고요. 네, 수업 안내고요. 구체적으로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가장 관심 있으실 만한 부분인 텐데. 음, 예. 제 교재가 설명이 되어 있고 예.
유인물 화면이 똑같으니까요. 유인물 중에서 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그 문항수가 좀 다른데 적게 나오는 학교는 객관식이 20문제,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18문제가 나오고요. 좀 적게 나오고 그리고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대략 6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총 문항수가요. 객관식이 안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만 30여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적게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18문제가 나오는데 경기고 같은 경우에요. 이런 학교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6문제가 섞이는데 이게 괄호 1번, 괄호 2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항수가 더 많아져요. 이런 학교들은 30여 문제 이상이 되고요. 그럼 대부분의 학교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주어진 시간 안에 30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시간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은요. 문제를 보고 어차피 이 과목도 과탐이기 때문에 그림이 나오고 해석해야 되는데 처음 본 그림이 낯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그림처럼 느껴지면 이제 그 시험은 좀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부족 때문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 자료에서 변형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학교마다 비율이 좀 다르기는 해요. 많이 나오는 학교는 뭐 90% 정도 나오기도 하고 뭐 적게 나오는 학교는 반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첫 번째로 대비해야 될 건 뭐냐면은 평가원 문제들 그리고 고3들이 보는 수능형 문제들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냐면은 6월, 9월 수능 평가 문제가 있고요. 교육청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평가 문제는 이제 6월 문제, 9월 문제, 수능 문제고요.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가 3월, 5월, 7월, 10월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미 발매가 되었는데 올해 나온 수능 특강책이 있고요. 여름쯤 되면은 수능 완성책이 나와요. 대략적으로 요 세 가지에서 보통 이제 소스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항수가 몇 개냐면은 그때 특히 이제 수특수항 같은 경우에는 매년 540일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누적이 됐어요. 다 푸는 건 학생들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아직 그런 그 시야가 부족해요. 이 문제는 고3들이 푸는 문제고 이 문제는 고2 내신 문제고 그것들이 학생들이 부족하는데 제가 선을 그어주죠. 그래가지고 총 택하는 문제가 대략 1년당 몇 문제 정도가 되냐면 1200여 문제가 나와요. 요걸 이제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텀당 한 400여 문제 이상을 풀어야지 자신의 어떤 점수를 안전장치로 이제 가져갈 수는 있는데라고 끝난 이유가 뭐냐면 몇 년 전까지는 대비가 시험 성적하고는 별개로요. 대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공개된 문제들 풀면 되니까. 근데 작년 기점으로 제가 뭘 느끼고 있냐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그냥 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기억 니은 디귿만 바뀌어가지고. 근데 작년 기점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똑같은 문제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이유가 간단한데 2019년 이후로 내신이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기존의 문제들이 많이 소진이 됐어요.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어떤 숙제가 또 추가가 되냐면 봐야 될 문제지만 이미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를 또 제거해야 되는 그 숙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당연히 이미 기출로 나왔던 문제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에다가 더해가지고 개념까지 확실해야 되는 뭔가 추가적인 어떤 어려움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들이 다시 말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창작하시는 문제들이죠. 요 문항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문제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입니다. 그림이 똑같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만 바뀌고 구체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저 사람의 수업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어떻게 문제가 적중이 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학교별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 학교를 가지고 왔는데 대체적으로요 한 3분의 1 정도는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의 문제가 그림은 유사한데 선지가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동고, 경기여고, 세화여고, 중상고의 페이지를 제가 넣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거의 걸려요. 과제 안에서 걸려요. 근데 과제 안에서 걸린다고 성적을 잘 보는 건 아니고 잘 하는 건 아니고 이 문제를 풀어야죠. 이 제가 아까 400여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400여 문제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버겁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앞에 주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하기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한 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일단 최소한의 기본은 가지고 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선생님들이 꼬아서 내실 기본형 문제를 대비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수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회부터 4회차까지는 개념 정리 수업을 하는데요. 그리고 5, 6회차에 정리 수업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커리를 안내를 드리면
개념 수업은 4회차까지만 끝나니까 4회차까지만 듣고 5, 6주차는 내가 혼자 하겠다라는 학생들도 많은데 과제의 성격이 다릅니다. 1, 4주차의 과제는요. 평가원 문제하고요. 1에서 4주차는 과제가 중요한데 평가원 문제하고 그리고 실제 학교 기출 문제가 나가요. 실제 평가원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변형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나가고요. 5, 6주차 때는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올해 나온 문제 말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굉장히 좀 다시 봐야 될 문제를 섞는다거나 아니면 고난이도 문제를 섞는다거나 아니면 고3들이 까다로워하는 5개년 문제들 유형 정리하는 자료가 나가서 수업의 개요하고 달리 더 중요한 것이 과제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마지막 직전 보강 수업 때는 제가 요 마지막 모의고사 때 꽤 많이 적중을 했는데 6주차까지 나간 과제 말고요. 그 몇몇 학교들은 최신 문제를 또 선호하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 그 학교에 맞춰가지고 고3들이 보는 문제 중에서 고2가 풀만한 문제들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수업의 특징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드리는데 첫 시험이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쉽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5번이요.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충실한 내신 대비가 수능까지 이어지거든요.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전부 다 고3 문제하고 비슷해가지고 근데 수능하고 좀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요건 수능형 문제고 요건 내신형 문제고 거기서 제가 선을 그어주고요. 하지만 그 개념들을 이제 구분해서 잘 가지고 간 학생들은 수능형 문제도 나중에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 관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교재는 새 교재가 나가요. 개념 교재가 나가고 꼭 풀어야 되는 과제장이 나가고요. 그리고 암기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추가했는데 얇아요. 이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요약되어 있는 책 3권이 나갈 거고요. 수업 시작 후 10분 동안 테스트한 다음에 아마 이런 식의 문자로 받아보시게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10분 동안 한 테스트의 성격이 어떻게 되고 전체 반 중에서 뭐 고득점자, 평균 점수, 주차별로 자신의 성적 변화. 그러면 이제 그 정답률도 나오고요. 그럼 이제 자신이 어떤 단원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지 나중에 채웠다가 내신 앞두고서 그 부분을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클리닉은요. 클리닉은 제가 시간을 따로 정하진 않았는데 제가 7일 전부 다 수업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요일에 4시 반부터 6시까지는 전부 클리닉으로 잡아놨어요. 뭐더 앞으로 잡고 싶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굳이 지구과학 수업이 아니어도 이동 중에 뭐 수학학원을 가기 전에 저를 잠깐 만나고서 이제 개념 확인하고 갈 수도 있고요. 과제 검사하고 갈 수도 있고요. 모든 요일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수업들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학원 강의실이 나오면 그때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와 별개로 이제 조금 그 연간 커리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은 지금 학생들이 미리 준비한 학생들은 전과정을 한번 기본 개념 수업을 한번 통과를 했고요. 학기별로 이제 그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데 여름 때는 특별히 어려운 우주 단원만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요. 어, 예. 요거는 뭐냐면 그냥 내신을 그냥 접고 수능에 올인하는 학생들, 2학기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반이 있습니다. 저 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 보통 이제 예비 고3들이 겨울방학 때 개념 특강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미리 다 끝내고서는 조금 더 앞서 시작할 수 있는 반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별로 또는 학원별로 제 깔려있는 시간표를 안내드리자면은 조금 많이 펼쳐져 있는데 제가 여기 다 넣었죠. 좀 많지만 뭐 이렇게 그 펼쳐진 수업 중에서 적당한 시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궁금한 게 학교별반과 이제 그 연합반의 특성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구과학은 연합반과 학교별반의 특성이 딱히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의미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학교들은 제가 따로 학교별반을 개설하긴 했는데 이 학교별반에 없는 학교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합반이나 학교별 수업이나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선생님들의 문제 손수가 비율이 다를 뿐이지 나오시는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변형하시는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타 학교가 연합반을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 수업 관련해서 참고하실 만한 페이지를 넣어놨고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 나중에
설명회 바깥에서 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